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 일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요리에 뛰어들거나 술집 카운터에 얼굴을 박거나 높은 곳에서 몸을 날리는 모두가 싫어하는 일을 나는 기쁘게 했다. 중국의 영화배우 성룡의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고 싶으면 우선 내 마음을 보면 되죠.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도 갖고 싶어 할 테고요. 내가 피하고 싶은 일은 다른 사람도 꺼리기 마련입니다. 내가 공부하고 싶은 날이면 다른 사람도 의욕에 불탈 것이고요. 내가 슬럼프에 빠질 즈음이면 다른 사람 역시 좀이 쑤시는 엉덩이를 겨우 참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새학기 첫날에 도서관은 자리가 없지만요. 기말 시험이 끝난 토요일 오전에는 도서관이 휑하니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들 비슷비슷하게 공부를 하니까 누구 하나 우뚝 솟는 사람이 없이 다들 고만고만하게 성적이 가는 거죠. 남들이 하기 싫을 때 해야 진짜 공부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종종 잔소리 하시잖아요. 남들 놀 때 다 놀면 언제 공부하느냐. 그렇습니다. 그 잔소리는 유감이지만 정답입니다.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0 혼공 캘린더, 남들이 하기 싫을 때야 진짜 공부다 의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디펙 초프라의 성공을 부르는 7가지 영적 법칙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까르마의 법칙, 다시 말해 인과관계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했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많은 분들이 귀를 쫑긋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 노력의 법칙입니다. 최대 노력이 아니라 최소 노력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을 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물질적인 성공, 돈은 성공 중에 일부일 뿐이죠. 건강하고 행복하고 지혜롭고 인간관계가 풍요롭고 또 계속 성장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것이기도 할 테고요. 문제는 우리들 대부분은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해왔고 또 지금도 그런 편이에요. 노력 없이 얻을 수는 없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잘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스승들은 조금 다른 표현을 쓴단 말이죠. 저절로 이루어진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누어드린 마이클 싱어는 평범한 경제학과 대학원생이었는데 나중에는 개인 비행기까지 가진 CEO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모든 과정이, 어마어마한 과정이 저절로 이루어졌다. 우주가 나에게 저절로 주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마이클 싱어가 한 말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기는 2가지만 했대요. 첫째, 주어지는 모든 것에 서렌더, 내려놓고 항복하고 받아들였다. 호불호를 가리지 않았다. 그리고 둘째,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주가 혹은 신이 자신에게 직접 시키는 일이라고 여기고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렇습니다. 요 싱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마치 노자가 도덕경에서 말한 무위의 도, 행동하지 않음의 도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다는 뜻이 아니듯이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순리에 거슬러서는 하지 않는다. 물처럼 자연스럽게 한다. 대신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한다. 순리에 어긋나서 억지로 한다는 게 뭘까요? 영적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이거 싫어. 나는 수학이 싫어. 나는 영어가 지겨워. 지금 이걸 공부한다고 도움이 될까? 왜 나한테 자꾸 쓸데없는 걸 시키고 그러지? 이런 마음의 소리들.
시끄러운 소음들을 품은 상태에서 억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억지로 하면 무언가 결과를 얻긴 얻을 수 있을지라도 거기에 굉장한 힘을 쓰게 됩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스승들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지요. 최소의 노력만 기울이고도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의 노력이란 이거는 좋아, 저거는 싫어 하는 우리의 호불호를 내려놓고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결국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성과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최소 노력의 법칙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나누어드리는 3가지 지침은 역시 그동안 여기저기서 들은 훌륭한 가르침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첫째, 받아들여라. 서렌더, 항복하라. 내려놓아라. 그리고 둘째,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라. 셋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관점을 강요하거나 자신의 관점을 방어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 정말 귀한 이야기고요. 저는 이 부분을 곱씹어 읽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을 부르는 4번째 영적 법칙은 최소 노력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자연이 힘들이지 않고도 쉽게 근심 없이 초연하게 일한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다. 이것을 최소 행동의 원리 혹은 무저항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을 거다. 자연으로부터 이 교훈을 배우면 원하는 소망들을 쉽게 이룰 수 있다. 자연이 일하는 것을 관찰해보면 최소 노력을 들이고 있음을 알게 된다. 풀들은 자라기 위해 애쓰지 않고 그저 자랄 뿐이다. 물고기는 헤엄치려 애쓰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헤엄친다. 꽃들은 피어나려고 애쓰지 않고 자연스레 피어나고 새들은 날기 위해 애쓰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늘을 난다. 이것은 그들의 타고난 본성이다. 행복 속에 있는 것은 아기의 본성이다. 환하게 빛나는 것은 태양의 본성이다.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별들의 본성이다. 그리고 꿈들을 힘들이지 않고 쉽게 실현시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인도의 고대 철학인 베다 과학에서는 이 원리를 경제적인 노력의 원리, 다시 표현하면 조금 행하고 많이 이루는 원리라고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는 상태에 이르게 될 거다. 아주 작은 의도만 있어도 그 의도가 별 노력 없이 실현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도 실제로는 최소 노력의 법칙이 표현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행동할 때 최소 노력이 든다. 자연은 사랑의 에너지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마음먹으면 우리는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 우리의 에고를 위해 돈이나 권력을 추구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즐기는 대신에 행복이라는 환상을 쫓느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행동할 때는 에너지 낭비가 없다. 사랑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행동할 때는 우리의 에너지가 커지고 모이며 우리가 모으고 즐기는 잉여 에너지는 무한한 부를 포함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데 쓰인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에너지 조절 장치로 볼 수도 있다. 몸은 에너지를 발전시켜서 만들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에너지를 사용한다. 우리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저장하고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커다란 부유함이라도 쉽게 창조할 수 있다. 반대로 에고 중심의 삶은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한다. 우리 마음속의 기준이 에고일 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에너지를 낭비한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내면의 기준점이 영일 때, 영혼일 때, 그래서
어떤 비판에도 영향받지 않고 어떤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랑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 꿈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우리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유지하느라 대부분의 에너지를 써버린다. 만일 우리가 그 중요성들 가운데 약간이라도 포기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첫째,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환상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에너지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둘째로, 우주의 실제 위대함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다. 최소 노력의 법칙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 이 요소들이 덜 노력하고 많이 이루는 원리를 작동하게 한다. 첫째 요소는 받아들임이다. 받아들임이란 이런 다짐을 말한다. 오늘 나는 나에게 주어지는 사람과 환경, 상황, 그리고 일들을 완전히 받아들일 것이다. 이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그대로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온 우주는 정말로 지금 그래야 하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이 틀렸어, 지금 이 순간은 뭔가 잘못됐어 라고 거부하는 것은 온 우주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정반대로 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 그것이 원래 어때야 돼 라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 것이 미래에는 바뀌기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최소 노력의 법칙의 2번째 요소인 책임으로 나아간다. 책임이란 무엇일까? 책임이란 주변 상황에 대해 자신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어떤 무엇도 비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금 이 상황이나 사건,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책임을 질 때 우리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 대해 창조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문제는 기회의 씨앗을 품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눈치채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나은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혹은 스승이나 친구, 적을 만날 때마다 지금 이 순간은 그래야 하는 그대로다 라고 스스로 되뇌이기 바란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끌어들였던 간에 그 모든 관계들은 정확히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다. 모든 사건의 뒤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으며 이 숨겨진 의미가 우리를 성장하도록 돕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 노력의 법칙의 3번째 요소는 방어하지 않는 거다. 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점을 설득시키거나 납득시킬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걸 뜻한다. 주변 사람들을 잘 관찰해보라. 그들은 자신의 관점을 방어하는데 99%의 시간을 소모하고 있음을 알게 될 거다. 자신의 관점을 방어하려는 욕구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낭비됐던 엄청난 에너지를 좋은 데 쓸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의 관점을 방어하고 자신의 관점과 틀린 남들을 비난하고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저항에 부딪힐 때마다 만일 그 상황을 억지로 어떻게 좀 해보려 한다면 그 저항은 더욱 커진다. 태풍을 맞아 뻣뻣이 서 있는 커다란 떡갈나무는 부러지지 않는가. 태풍이 와도 굽힐 줄 아는 갈대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남는다. 자신의 관점을 방어하려는 노력을 완전히 그만두라. 방어할 무언가를 갖지 않는다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무저항의 길을 따르겠다고 다짐하자. 이 길은 자연의 지성이 마찰이나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길이다. 받아들임과 책임, 방어하지 않음이 잘 결합될 때 우리는 애쓰지 않고도 편안하게 흐르는 삶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알맞은 계절이 오면 이 소망들이 자연스럽게 실현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최소 노력의 법칙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디펙 초프라, 성공을 부르는 7가지 영적 법칙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학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또 유튜브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일 1 공부작 캘린더, 365 홍콩 캘린더를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